자, 그럼 이번에는 신문에서 저희 뉴스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경제 뉴스들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준비해왔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아직 합의 시점을 정한 바 없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0일 뉴스네이션이 주최한 타운홀 행사에서 한국, 일본, 인도 등과의 무역 협상에서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 내 보호무역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국내용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같은 날 무역 대표부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협상이 타결에 근접하고 있으며 이 결과 발표는 수개월이 아닌 수주 내에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 당장 몇 주 내에 합의를 하자는 말은 없었다며 7월 8일까지 관세 유예를 고려해 패키지 딜 중심의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불만 여론에 트럼프 행정부가 조급함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미국의 속도전에 휘말리기보다는 오히려 협상 주도권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기차 캐즘 여파로 적자늪에 빠진 국내 배터리 3사가 올해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사업을 가속화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은 최근 발표한 1분기 실적에서 LG 엔솔만이 흑자를 기록했는데 특히 LG 엔솔은 미국 IRA 보조금 약 4,577억 원을 수령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적자입니다. 삼성 SDI와 SK온은 각각 4,300억 원, 2,990억 원대의 영업 손실을 내며 2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침체된 전기차 시장 대신 신재생 에너지 확산과 AI 산업 성장으로 고성장이 예상되는 ESS 시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로 인해 중국산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미국 내 생산 기반을 갖춘 국내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LG 엔솔은 미시간 공장에서 ESS용 LFP 배터리를 생산을 앞당겼고 SK온은 전기차용 생산 라인 일부를 ESS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삼성 SDI도 미국 현지 생산 라인 확보를 위한 계획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 여파로 연기금이 대규모 매도에 나서며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기금은 유심 해킹 사건이 공개된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SK텔레콤 주식 약 749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해당 기간 매도 규모 1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여론 반발이 거세진 28일과 29일엔 각각 354억 원, 209억 원어치를 집중적으로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매도는 단기적인 수급 조정 성격으로 보이지만 사태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책임 문제가 부각될 경우 국민연금이 지분 축소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SK텔레콤 지분 8%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로 ESG 원칙에 따라 투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슈에 민감하게 대응해왔습니다. 실제로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발생 이후 24시간 내 신고 의무를 위반하며 늑장 대응 논란을 빚었고 이는 ESG 리스크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향후 SK텔레콤에 대해 직접적인 경영 개선 권고나 지분 조정은 물론 위탁 자산운용사 평가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은행이 올해 일본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여파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일본은행은 1일 발표한 경제 물가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실질 GDP 증가율을 기존 1.1%에서 0.5%로 내년 전망도 1.0%에서 0.7%로 낮춰 잡았습니다. 완화적인 금융 환경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통상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일본 기업의 수익이 압박을 받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2% 물가 목표 달성 시기가 지연되고 있지만 금리 인상이 반드시 늦춰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데이터에 따라 조기 인상도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의 보수적인 입장에 따라 금리 인상 기대가 후퇴하면서 엔화가 급락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한때 달러당 144엔 후반까지 치솟으며 하루 새 2엔 가까이 올랐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가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유예가 오는 7월 9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협상은 더욱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이 강화될수록 중국은 내수 부양책으로 맞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재충 CSOP 자산운용 상무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은 공급망 불안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중국은 수출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강력한 내수 보양책을 통해 충격을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내수 비중은 높은 전기차, 전자상거래, 배달 플랫폼 등 중국 기술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항생테크 지수에 포함된 기술 기업들의 평균 내수 비중은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상무는 종목 선택이 어려운 투자자에게는 알리바바, 샤오미, 텐센트 등 주요 종목이 포함된 항생테크 ETF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들 알기 쉽게 전해줬습니다. 이 뉴스들 가운데서요, 완성차 업체들이나 2차 전지 쪽에 주목하시는 분들이라면 알아보면 좋은 뉴스들도 있었는데요. 자, 일단 전반적으로 완성차 제조업체들 이 생산 전략을 재수립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캐즈미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일단 올해 연간 전망 미국을 중심으로 정책 변화가 빈번하기 때문에 전방 수요를 예측하기가 쉽다라고 해서 대부분의 이 완성차 업체들 ESS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전기차 시장의 불확실성 커지고 있는 만큼 ESS의 고객사를 확보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